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지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는 어떤 종목을 좋은 가격대에 사서 잘 팔아야 될까? 종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딱 하나의 종목, 가장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다 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종목 수익 나고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또 알짜배기 효자 종목 발굴의 창시자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대표님이 출연해 주신 만큼 어떤 종목을 또 가지고 왔을지 이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세에 힘입어서 5,500선까지 회복했던 우리 시장, 이 다소 상승폭을 축소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부재와 또 시총 바이오주의 하락으로 오늘 파란불로 종가를 형성했던 부분인데 이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투심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했죠. 우리가 결국 추세 전환의 이 방향성은 수요일이 지나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여전히 경계감이 짙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지금 영업이익의 컨센트 38조 원 규모로 지금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50조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피크아웃의 논란 혹은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자금 이탈 등 이 부정적인 이슈가 어떻게
어떻게 정리될지도 저희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ESS 기대감을 업고 지금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만연하죠. 2차 전지의 흐름 좋았고요. 북미 시장 여전히 견조합니다. 전력뿐만이 아니고 탄약 사업을 지금 하나에 뭐 매각한다라는 인수설 나온 풍산 그리고 단알의 상한가가 오늘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삼성전자의 독주 그리고 전쟁발 에너지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전력주 상승이 지속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의 급락으로 오늘 저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마감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플러스 1.36% 상승한 5,450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1.54% 하락한 1,047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뒤숭숭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전략을 잘 짜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또 일주일 만에 출연해 네. 주셨습니다. 시장이 요즘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제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월요일마다 폭락을 해서 오늘도 야 이거 또 폭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삼성전자 덕분에 강세는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요. 그렇지만은 이게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과의 협상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발목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눈치 보기성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매수를 못하고 하락 시에 저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난 제가 방송 시에 비공에 대해서 참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를 방산주 쪽으로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치면서 불을 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거하고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아서 열심히 대응을 하시면요. 분명히 지금 시장에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슈들 같이 공부해보면서 또 관련주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좋은 이야기가 들렸으면 하는 시장인데 사실 시장이 좀 뒤숭숭하잖아요. 우리가 이쯤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눌림 위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수급 자체가 안 돌면서 얼음으로 사실 마무리된 종목들도 진짜 많았거든요. 수급이 어디 쪽으로 몰리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표님은 확실히 말씀드렸다시피 LIG 넥스원 방산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마 바로 상한가를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를 어떤 분이 제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일단 상승률 표를 보고 제가 증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한 종목 그리고 내가 장기 추세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어떤 건지도 중요하고요. 현 시점에서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모멘텀이 큰 종목인지 우리는 그거 파악하는 데만 사실 수십 시간을 써야 됩니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혹은 모멘텀이 큰 종목은 이렇게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SPG 393%, 보성파워텍 81%, 큐렉소 54%, 이면온시아 139%, 스피어 보유하는 데 196%, 한미반도체도 93%, 고영, 바이오스마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현 시점에서 100%, 많게는 400% 가까운 적어도 수십 %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그런 끼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일단 주목하셔야 되고 이 종목의 수급과 모멘텀과 그리고 이슈 체크는 매일매일 장중에 상황 판단하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만 보고 매수해서 언제 팔 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꼭 함께 하셔야 되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50분이라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셔서 기왕이면 한 종목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바로 저희가 이제 1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너무 궁금한데 그 전에 짧게 시황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이
오늘은 좀 이제 방산이랑 유가가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가가 지금 밀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극적으로 막 좋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신반의한 시장이 외환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요, 차트 분석이나 기존의 어떤 강세를 띄었던 종목 위주로 자꾸 매달리시면 수익을 못 내요. 지금은 투 트랙으로 전략을 좀 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란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전을 원해요. 그러니까 종전과 휴전은 완전 다른 얘기죠. 오늘 장 끝나고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미국에 대해서 휴전안 45일짜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란은 사실 지금 침공 중단,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또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야 이거 전 세계가 흔들린다. 우리가 이만한 큰 힘을 가졌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란 자체도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중국으로 수출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무기화 삼으면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도 지금 현재로서는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그걸 몰랐는데 전쟁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의 그 협상에서 절대로 자기네들이 불리한 쪽으로 항복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것도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급락을 하거나 그다음에 물가가 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기대심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미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대체 에너지나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전쟁 이슈로 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격 하락 시에 저점 매수를 해서 타이밍을 잡아서 수익을 노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협상이 도저히 안 돼서 결렬이 되면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우리 증시는 아니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하락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쪽이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밍을 강하게 하락할 때 저점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가서 급반전을 노리는 식으로 대응을 가셔야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평소에도 안 했지만 지금은 더 어렵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 시점에서 투트랙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체가 사실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매일매일 요즘에 우리가 펀더멘털 막 기조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테마, 뉴스, 막 수급에 관련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널뛰기 시장, 럭비공 같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잘 멘탈을 잡고 현 시점에서 변동성 구간에서 유의를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코멘트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전략까지 잘 짜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50분까지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은 37분 남짓 남았거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럭비공 같은 이런 시장에서 무슨 종목이 잘 오를까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어디 쪽에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 전쟁하고 이슈가 좀 연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하고 많은 교육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프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나프타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급 부족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수혜를 받을 종목이 뭘까를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쪽도 최근에 상승이 부담스럽지 않고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냥 일반 풍력도 있지만은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이슈는 해상 풍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해상 풍력이 시장이 상당히 크고 올해 또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 수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새로운 먹거리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MGS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마스터 가스 시스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현재로서는 가스를 전 국토로 네트워크를 깔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중동에서 대규모 건설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전쟁은 역시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기회이기도 한 점, 그걸 오늘 말씀을 잘 드릴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나프타 관련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 히든 종목은 이제 중동 대규모에 관련해서 건설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세 가지의 종목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현 시점에서 주가 전망이 어디까지 갈까? 내가 머리 꼭대기에서 판다라는 거는 이건 신도 몰라요. 하지만 최대한 좋은 가격대에서 사서 좋은 가격대에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역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최병건 대표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수백 %, 적어도 수십 %의 기왕이면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 역시 이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종목 선물은 세 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저희가 장중에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무료 공략주의 기회까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대표님 네. 2교시 바로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네. 와, LIG 넥스원은 이게 이거는 이제 계속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찰나에 네. 확 올랐어요. 근데 그 그렇죠. 확도 그냥 몇 % 수익이 아니고 상한가를 갔네요, 대표님. 이게 LIG 이제 DNA로 사명 변경을 하고 그날 상한가를 갔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붙었다고 쳐도 이게 너무 잘 가더라고요. 앞으로의 이거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주식을 여기서 갖고 있던 주식을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서 개인들이 다 팔아버렸다. 개인들한테 다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재매집을 할 거다.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어차피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도 비궁 요격 시스템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 또 천궁도 있죠. 그리고 비호 복합체계도 요새 또 유명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궁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들은 자꾸 궁 시리즈로 이렇게 하여튼 만들어내는데 네. 어쨌든 그런 타이밍에서 개인들이 여기서 탈탈 털렸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차피 좋아질 수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40% 최고까지 나왔지만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동의 리스크나 안보 문제는 금방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시황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회사의 목표가는 저는 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두 자리가 지금 현재 두 자리잖아요. 근데 세 자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꾹 좀 끌고 가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우리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건 조금도 아니네요. 세 자릿수의 수익을 맛보려면 이게 얼마나 더 가야 되나. 그러게요. 사실 상상도 못하는데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률표 보시면 이 방송에서 사실 얘기하는 종목보다 주식 공부방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의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그리고 매일 대표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관련해서도 계속 공략 나가고 있으니까요. 50분까지 함께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목 자료집 필요하잖아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좀 매매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네. 첫 번째 이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프타 관련 그렇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2주 전이었나 나프타 관련주 가지고 오셨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요새 가장 자주 보이는 키워드가 이거 맞습니다. 아닌가 예. 싶어요. 근데 단순히 원자재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실생활과 접목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맞아요. 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서 수급 차질 생겼다. 비닐 플라스틱 생산에 영향받는다. 이러니까 대체 에너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새는 종량제까지 사재기 현상 나타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좀 수익을 맛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나프타는 이제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 처음에 얘기 드릴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렴한 나프타 재료를 갖고 들어온 기업이 비싼 가격에 팔면은 그 마진이 크니까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은 이제 실제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이 아마 나프타 공급 부족의 정점을 찍을 수도 있지 않나, 5월까지. 그리고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2.3배입니다. 지금 2.3배를 폭등했던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수출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더 써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멋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유를 갖고 와서 석유화학 단지에서 NCC 설비를 거쳐서 나프타를 생산하면은 그걸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네. 그리고 비료도, 심지어 비료도 만듭니다. 의약품도 만들고 포장재 이런 것도 만들죠. 포장재 여기에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종량제 봉투, 네. 그 사재기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사재기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4월 위기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차질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나프타 가격이 원래 3월 이전의 가격보다도 거의 한 2.3배나 오른 상태고요. 정부는 일단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로서는 5개월간 기존의 그 업체들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입해가지고 나프타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근데 우선 국내에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걸 딱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추경을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규모가 대략 한 5천억 정도 규모인데 요 5천억 갖고 이제 다른 나라보다 원료를 좀 비싸게라도 사와라. 비싸게 우리가 좀 돈을 대줄 테니까 좀 사와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NCC의 가동률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회사들이 이 NCC라는 게 이제 나프타 분해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 분해 시설의 가동률이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머지 10%는 이제 공장 설비 정비하고 뭐 이런 요소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50%대까지, 50에서 60%대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답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보수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앞으로 당겨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가동률이 저하될 때 보수를 하자. 그런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LNG도 이거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LNG 발전소도 지금 돌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시설을 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열교환기를 교환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또 생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대체제 및 친환경 소재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재생 나프타 시장도 일단은 키우고 있고 재생 나프타는 사실 뭐 기존의 폐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나프타를 얻어내고는 있는데 사실 이 나프타 양이 얼마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반전을 시키겠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게 이 비나프타 기술입니다. 나프타를 안 쓰고 네. 그다음에 포장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나프타 관련해서 얘기 드릴 때는 싼 가격에 나프타를 들여온 기업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진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나프타를 안 쓰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LG화학에서 러시아산 나프타를 2.7만 톤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2.7만 톤이 얼마나 되는 수치냐면은 네. 와, 금방 들으시기에는 오, 엄청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월간 나프타 소요량이 400만 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한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들어와 봐야 한 3, 4일치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좀 크게 의미를 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2023년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산 나프타도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막히면서 그다음부터 안 들어오게 됐던 것이고 지금 한시적으로 일단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풀어줬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미국도 그러니까 러시아도 나쁜 건 맞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나쁜 건 맞는데 미국도 지네들이 금지시켜놓고 또 지네들이 답답해지니까 지네들이 풀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4월 11일까지 요걸 갖다가 풀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들여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이 2.7만 톤 들어온 거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요번에 들어와서 품질 괜찮으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날짜가 4월 10일이에요. 4월 11일 날까지밖에 못 들어오고 그 날짜를 만약에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달러로 모든 거래가 금지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나프타 들어오려다가 모든 원자재가 수입이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제재 날짜에 맞춰서 수입선을 조정하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아마 제 예상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나니까 어쨌든 미국이 그걸 갖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나프타의 지금 석유화학사의 가동률을 일단 보시면요. 지금 4월 달에는 60%대까지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법은 뭐 어쨌든 간에 원료를 부족하니까 전기 보수를 땡기고 뭐 일단 뭐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4월 달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 되면은 아마 정점을 찍지 않겠나. 그때는 완전 진짜 나프타 가동량이 저기 공장 가동률이 50%대까지 돌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 물량도 뭐 3, 4일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추가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백기가 커질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대체 수입선을 찾고 뭐 재생 나프타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비나프타 뭐 이런 것까지 쓰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4월하고 5월이 제일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나프타 이슈는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식도 한두 달 정도 생각하면서 딱 노림수를 가지시면은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나프타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우리가 정유랑 화학, 뭐 석유화학 기업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탈플라스틱, 뭐 친환경 소재 기업은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이제 관련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각각 움직이는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종목 선별을 무엇보다 잘 해야 되고 또 한두 달 정도의 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그런 게 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다? 이 시점에서 이 나프타 가격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은 증명해 드렸던 바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내가 꼭 매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종목은 뭘까요?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올리시면 인증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자, 나프타 관련은 이 종목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프타 공급 불안해지고 플라스틱 가격 상승하고 비닐 대란 우려가 생기고 종량제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시점에 대체 소재에 관심이 증가한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실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느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이 시간에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종목이랑 전략은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셔서 현 시점 전쟁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딱 하나의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나프타 관련해서의 종목. 이 종목을 보자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왜 이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나프타 설명을 드릴 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비나프타 제조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나프타 원료를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파니까 차익 실현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이었고 그 종목은 참 좋았습니다. 수익도 많이 났어요. 뭐 최고 수익률은 40%를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나프타가 이제 아예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나프타 없이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거 아닌데 제가 네. 잘못 올려놨네요. 네. 그럼 차트적으로 저희가 한번 네네.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네, 자 차트 띄웠습니다. 자 네. 이거 보시면은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장기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번 매수가 훅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거친 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나프타를 이용한 그다음에 카톤백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였었어요. 근데 그게 저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번 수급에 문제를 겪으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프타 없이 포장재라든지 친환경 포장재 같은 거를 만드는 기술을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이걸 개발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금방 빛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프타를 굳이 대체 안 해도 나프타가 쌌었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부각되기 시작하고 남들은 돈을 못 벌 때 이 회사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프타 이슈가 5월 저점 찍고 6월 달에 반등할 거라고 예상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들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요 정도에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형태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프타 관련이라고 해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 시점에 이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내가 빠르게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 상승의 현실화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꼽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굳이 꼭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 393%, 보성 파워텍부터 뭐 스피어, 한미반도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이게 들어갔다 하면 좋은 가격대에서 또 잘 팔고 나오시잖아요. 이게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첫 번째 나프타 관련주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꼭 확인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해상풍력 관련주 가지고 오셨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 시대 맞아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상풍력이 요즘에 이 바다 위의 노다지, 뭐 네, 제2의 맞습니다. 조선업,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럼 봐야 되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해상풍력은요, 사실 원래부터 올해를 원년으로 삼고 있었어요. 특히 거기에서 제일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부유식 해상풍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둥둥 띄워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인데 이게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게 더 커져버린 거예요. 파이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원유를 떼서 발전을 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은 빨리 풍력 발전 더 키워야 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 버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상 풍력의 시장이
9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야, 이거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식 해상 풍력의 태동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이제 상용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전력 생산에 이게 필수입니다. 태양광보다 사실 해상 풍력이 더 생산량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상 풍력은요, 2026년도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약 685억 달러. 예, 금액으로는 하나로 계산도 잘 안 되는 네. 하여튼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리고 연평균 1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해상 풍력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산에서만 이 풍력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풍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부유식 해상 풍력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도 34%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의 수주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2026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입찰 대전입니다. 서로 어떤 먹거리를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게 결국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정식을 1,400메가와트 예, 이 정도 지금 늘리는 상태로 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유식을 400메가와트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3기가와트의 부유식 프로젝트를 배정받았어요. 3기가와트라 하면은 크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이 대만 같은 경우는 3000메가와트를 지금 현재 부유식 해상 풍력을 이미 수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한국이요 풍력에서 상당히 강국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이게 외국에서는 벌써 더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제 풍력 발전기의 수주량은 대만이나 영국이나 또 유럽의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요, 이 풍력 발전기의 뼈대가 되는 이 밑에 자켓이라고 합니다. 기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람개비를 돌리는 이 기둥이 있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나라 기업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수주 실적이 낮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회사들이 이 국가들이 우리나라 회사의 제품이 없으면 만들지를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특히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반을 만드는 회사를 덴마크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이 기초 부분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 회사는 이 나라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왜 풍력에서 이렇게 큰 규모를 갖고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 대만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거기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설치하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만의 큰 먹거리 TSMC죠. 이 TSMC가 아리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발전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풍력을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 나라가 풍력 쪽에서는 수주량이 많아졌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조금 작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 영국이나 독일은 원래부터 애초에 풍력 쪽에 강국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해상 부유 풍력 같은 경우에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터빈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 연안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안에는 아무리 크게 키우려고 해도요, 사실 뭐 소음이라든지 이게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윙윙윙 하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파일을 박아서 제조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부유풍력으로 깊은 바다로 가서 띄우는 형태로 가는데 여기는 하부 구조물이 설계 제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딱 일정 규격으로 균등화를 시키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다운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풍력이 단순히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왜냐? 요번에 중동 전쟁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원유 가격 때문에 이게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막 휘둘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풍력을 크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2026년은 조 단위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좀 보시면 대충 이제 제가 도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안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파일을 하나 박아가지고 여기서 풍력을 돌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30m 수심까지 1, 2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면은 이렇게 사다리꼴로 땅에다가 파일을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설치하는 건데 요건 한 25에서 50m 수심까지 그리고 규모도 2에서 5메가와트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해상 부유 풍력 시설인데요. 요거는 보시면은 다 물에 띄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50m 안쪽에는 이렇게 5에서 10메가와트 정도 발전 규모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심해로 가는 거 이거는 오뚜기처럼요.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어디 흘러가질 않아요. 넘어지질 않아요. 그 상태에서 밑으로 케이블을 늘어뜨려서 땅에다가 빡 고정을 해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요 밑에 부분 요거 만드는 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드는 데서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우리 기업도 거기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한국은 최대 우리가 이제 최고 수준의 조선업 역량을 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해상 풍력의 뭐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시공 능력이 세계 경쟁력을 선점하기 굉장히 최적의 수준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정식을 넘어서 먼 바다에 띄울 수 있는 부유식 쪽으로 네. 시장을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여기에 맞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것도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 해상풍력 관련주 모멘텀 장기적으로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종목이죠?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올리시면 바로 인증 부탁드려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이 종목이 최적의 현재 지금 수준을 가지고 있다,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요즘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워낙에 청정 에너지로도 발전받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해상풍력 관련주 내 계좌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는 또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요. 두 번째 자료집 저희가 해상풍력 관련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해상풍력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야, 이 종목이군요, 대표님. 저는 네. 이제 CS 윈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에서 그렇죠. 아, 그거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 종목이군요. 왜 우리가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다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함정의 MRO 사업이 주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걸 버려버리고 매출은 좀 줄더라도 이 해상 부유 풍력의 밑에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쪽으로 전문 업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은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어야지만이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그걸로 꼭 가야만 되는 이유가 연안에서 설치하는 해상 풍력 발전기는 끼케봐야 1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내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먼 바다에서 깊은 수심에다가 띄워놓고 하는 이 큰 터빈들은 아주 큰 용량의 전기를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전력량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렇게 커도 민원이 안 들어와요. 그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무슨 네.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람 같은 것도 역시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너무 궁금하시겠지만요. 두 번째 종목 자료지 빠르게 올려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익이 크잖아요. 좋은 종목에 좋은 가격대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같이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주식 공부방에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게요. 방송 시간 고작 6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 없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던 오늘 마지막 4교시 히든 종목 네.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일단 페트로라인이 지금 떠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 전쟁 때문에 페트로라인을 건설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석유가 생산되면은 이걸 갖다가 관을 통해서 여기까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항구에 실어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여기가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서 바브엘브 대만 그 네. 이름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네.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네, 우리가 자. 왜 이 시점에서 이게 중요한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동서에 걸쳐서 1200km 석유 수송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한 500만 배럴 요 정도밖에 수송이 안 됐는데 이걸 요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완전히 최대한 700만 배럴까지 하루에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초창기에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한번 막힌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뚫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우디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타 가스 시스템이라는 걸 건설 중입니다. 요게 이제 가스 네트워크를 전 국토에다 깔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동부 가스를 서부의 내륙 전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요. 원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연료로 기름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기름을 가스로 바꾸면서 그 남는 석유를 수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걸 만드는 이유가 이제 그 신도시가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네옴시티라든지 또 뭐 새로운 양부 항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생겼는데 여기다 전력을 빨리 공급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히든 종목이 여기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가스를 보내려면은 관만 설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가압 스테이션이라는 걸 깔아가지고 이 가스를 한 번씩 쭉쭉 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화된 기업이 오늘 이 국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 가스 네트워크 까는 그 사업이 거의 한 13.5조 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 사우디에서 아람코에서 수주를 한 금액이 8.5조 원짜리 공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게 가스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거를 또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주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공부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은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되면서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고 우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를 할 때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면 무조건 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 트랙으로 가시되 어느 트랙이든 간에 무조건 조정시 매수, 가격 하락시 매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 가셔야 되고요. 여기 방송에서 제가 하지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거는 여기서 접기로 하고
나중에 공부방에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사실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사우디 페트롤 라인이다라는 또 이제 좋은 우리가 모멘텀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사실 잘 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데 따라가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좋은 가격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도 대표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주식 공부방에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